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막 신났습니다. 지금 뭐 대검 앞에 가서 법무 앞에 가서 뭐 주켰대 데모한다 뭐 그러고 있어요. 친한 게 이 사람도 예. 저는 한동훈이 얘기한 거 중에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보니까 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를 거부한 정성호 본부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을 상고 포기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일자를 봅시다.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사들을 한동훈이 해임합니다. 아하. 22년 6월 12일 날 1심에서 이겼는데. 그렇죠. 그때 이거는 논란이 해임 됐었죠. 사유다 사실. 그냥 정직 2개월 정도가 아니라 해임해야 될 사유다. 1심에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해임해요. 해임했는데 해임 사유가 뭐냐? 법무부에 있는 직원, 법무부에 있는 국장과 그 변호사, 법무부 측 변호사가 네. 형제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옛날에 그 같이 짝을 이뤘던 누구죠? 같은 팀의 공격수 네. 둘이 같은 해리케인? 팀에 해리케인과 손흥민이 네.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임한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적대적으로 있어야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같은 말하자면 법무부에 있는 국장과 그 형제가 예. 한쪽은 윤석열 쪽에 있어. 이러면 해임 사유가 되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같은 팀에 있는데 해임 사유라고 해서 해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2심에서 윤석열이 이겨요. 그때 증인 신청도 안 하고 패소할 결심을 한 거죠. 그런 다음 그게 2022년 12월 19일이에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합니다. 이틀 뒤에 21일 날. 그다음에 상고 포기는 29일 날 해요. 맞아요. 상고 포기를 한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아니에요. 하지만 패소할 결심을 하고 2심 패소를 한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맞습니다. 이미 상고 포기 결정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미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형식상 처음부터 관여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직접 이 사건을 핸들링하게 했느냐 하면 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핸들링하게 했어요. 이노동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 이노공 네.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이노공 한동훈이 전부 다 차장검사였어요. 바로 2인자들이었어요. 같이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윤석열이 성남지청장 할 때 네. 아침마다 서울에서 차로 모시고 다니는 카풀 동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노공 차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끝나고 나서 런종섭 있죠? 네. 이종섭 도망갈 때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출국 금지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종섭한테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라고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이노공이 이종섭한테 전달한 게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네. 이 사람이 형식상 이노공이 형식상 윤석열 징계 소송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윤석열, 한동훈, 이노공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네. 내가 보기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고소고요. 그다음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적. 어떤 겁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벌인 수사예요. 네. 정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무적 고려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이 사건의 발단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의 발단. 여기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누구예요? 강백신이에요. 강백신이 뭐 한 사람이냐? 쭉 볼까요? 네. 대장동 사건 4개, 5개 되는 대장동 사건을 전부 다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했던 사람이에요. 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봐주기 있었느냐? 그래서 다 봐주기 없었다라고 윤석열은 풀어주고 김용, 정진상, 이재명은 때려잡은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동규하고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도 했네.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죽이기 사건 할 때 네. 유동규 석방 하루 전에 밀신 면담을 했어요.
밀실 면담. 조서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증언 조작, 예. 증거 조작 했다라는 혐의, 음흠. 유동규를 기소 누락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강백신이 왜 이렇게 관광거릴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라고 해서 진실을 얘기했죠. 폭로했습니다. 법정에서. 유동규는 3년에 5년을 약속받았다. 자랑하고 얘기가, 다녔다는 예. 거예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근데 실형 8년이 나와버렸잖아요. 실형 네. 6년인가? 8년입니다. 7년 구형했는데 실형 8년 나왔잖아요. 예. 그럼 유동규는 지금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뭐 착하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이 음흠. 3년에 5년 이거를 그렇지. 보장을 못 해주는구나. 그러면 유동규는 이제 남욱처럼 음흠. 사실은 검찰이 강백신이 나 나가기 24시간 전에 와서 조서에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하루 전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아하. 이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요. 강백신은 이렇게 반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그렇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하나하나 건건이 그래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해서 강론으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조국혁신당이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37명이 발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 네. 여기에서 정책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 월성원전 같은 겁니다. 증거를 편집해 기소한 사건, 대장동 사건, 별건 수사를 진행한 사건, 네. 이것도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겁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기소한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해서 네. 공소 취소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1심 아직 판결 안 된 거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검찰권으로 오남용한 자를 밝혀내서 인적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강백신이 저런다, 정진우 제일 비겁한 사람 정진우 중앙지검장인데 네. 항소하지 왜 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건데 수사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항소장 냈으면 되는 거를 그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놨다가 전형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 권력이랑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전관예우 받으려면 후배 검사들한테 면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관광거리는 거예요.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들어보면은 항소를 그냥 하고 끝냈으면 될 일인데 네. 그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오히려 만든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상해. 이거는 빌미를 잡아서 물론 빌미도 안 잡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빌미를 잡아서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조선일보가 검란이라고 한 오늘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네. 검란. 검란. 이 뭐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잖아. 그렇네요. 검란. 쿠데타는 어떻게 해야 돼? 쿠데타. 진압을 해야죠. 당연합니다. 네. 어떻게 진압할 거냐? 건건이 이거 밑줄 긋게 아니라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다 진상조사해서 인적 청산해야 되고 네. 그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됩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돼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월성원전 등등등 해서 네. 이것도 저는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조국 대표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진상조사해서 네. 명예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근본을 다시 돌아보고 검란 잘 썼어. 나는 진압해야 됩니다. 네. 검란. 나는 진압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이제 항소 포기 국정조사하자 이러는데 국정조사 그건 특검. 그거대로 하시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 이미 7월 달에 법안 내놨어요. 음. 그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켜서 네. 검찰권 오남용 사례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은 뒤로 가면 더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
거부터 네. 하면. 근데 그거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재직 기간, 이 기간의 검찰권 오남용은 진상조사에서 인적 청산하고 공소 취소할 거 공소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회복시키는 근본적 조치로 나아가야 된다. 네. 여기서 밀리면 검란은 음. 성공합니다. 아,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내란 종식도 다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란과 함께 이건 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흔들어대고 그런 정치적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네. 쿠데타가 이재명 일어나고 대통령이 있다.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고 네. 재판이 정지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관광되는 것도 그런 거고 예. 강백신이 관광되는 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러는 어. 거고 다른 검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예. 그 정진우가 그러고 있는 것은 경제적 목구입니다. 경제적. 자, 이렇게 면 세우고 나가서 정관예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는 거다. 아, 검란 진압을 해야 된다. 검란은 진압해야죠. 그게 토론의 대상, 물론 토론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토론과 충분한 근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중간층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네. 대통령의 몫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하. 특별법 통과시켜서 하자고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 신당과도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란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